수요일 밤 10시에 만나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오늘은 포구와 함께 시작해봅니다. 포구와 함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녹화를 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급하게 하나 사서 방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요, WCS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인데 어느 게임의 WCS인가? 바로 포켓몬입니다. 제가 포켓몬의 광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포켓몬을 사랑하는데, 지난주 포켓몬의 연례 행사인 월드 챔피언십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 챔피언십이 지나간 걸 기회 삼아 포켓몬을 주제로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게임에 관련된 소식들을, 그리고 게임들을 추천해드리는 여러분들의 게임 DJ 배민경입니다. 그러면은 첫 곡 듣고 바로 오늘의 게임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곡으로 오라시온이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의 영화인데요. 포켓몬도 이 출시 연도, 출시된 메인 게임에 따라 세대를 나누는데, 오늘 들려드린 이 노래는 이 세대에서 나온 영화, 디아루가 펄기아 다크라이였나요?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 극장 속에서 나오는 음악이었던 오라시온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포일러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포켓몬스터 DP, 일명 디아루가 펄기아입니다. 진짜 오래된 게임이에요. 제 첫 포켓몬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만든 것 같네요. 제가 처음으로 즐긴 포켓몬스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한국에 2008년 2월 14일에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지방은 신호지방이라는 배경을 한 작품이고요. 포켓몬스터 4세대를 처음 알린 작품이기도 하고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10주년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켓몬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아실 그 디렉터 마스다 주니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테마라고 하나요?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켓몬 작품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이번 세대는 궁극의 포켓몬스터 되게 유치하지만 궁극의 포켓몬스터를 목표로 제작했다고 했고 그래서 세계관의 기원 그리고 창조신 이런 신화적인 색채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추억에 파묻혀서 되게 좋게 평가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이 게임 평가는 실제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타크리틱 스코어만 남아있어요. 메타크리틱 스코어 중에서 디아루가 펄기아 둘 다 메타 스코어는 100점 만점에 85점 그리고 유저 평점 8.1점을 기록하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이제 포켓몬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루즈해지니까 또 포켓몬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설명은 굳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기술 밸런스가 여전히 비율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기술의 밸런스를 좀 평준화시키기도 하고 무선 통신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도입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알 수 있고 제가 기억하는 건 전투래요. 포켓몬 중에 이 서브 퀘스트, 서브 콘텐츠 같은 걸로 또 동굴 대탐험이라고 하는 전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무선 통신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던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이제 동굴 탐험은 진짜 말 그대로 땅굴로 들어가서 벽을 깨부수면서 화석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그 보석을 모은 걸로 제 비밀 기지를 꾸미고 이랬던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세대가요. 이 포켓몬스터 DP가 한국 닌텐도가 정식 발매한 최초의 포켓몬스터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닌텐도의 첫 작품이다. 이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이 게임을 시작해서 스타팅 포켓몬을 항상 고르게 되는데요. 어떤 세대의 게임이든 항상 스타팅 포켓몬이 있습니다. 여기 4세대 DP의 스타팅 포켓몬은 크게 3마리였는데 풀타입의 모부기, 그 다음에 불꽃 타입의 불꽃숭이, 그 다음에 물타입의 팽돌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모부기는 거북이를 닮았고 불꽃숭이는 원숭이를 닮았고 팽돌이는 펭귄을 닮은 그런 친구였는데 제 기억상 저는 모부기를 골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부기를 골랐었고 굉장히 잘 키웠죠. 열심히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포켓몬은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은 풀에 강하고 물은 불에 강하고 풀은 물에 강하고 이런 상성이 있는데 제가 옛날 어느 기억에 제 아는 오빠랑 대결을 붙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부기가 다 큰 토대부기였나요? 토대부기라는 포켓몬으로 마지막에 진화를 하고 불꽃숭이는 마지막에 최종 진화로 초연몽이라는 걸로 진화하는데 아무튼 풀과 불꽃 포켓몬의 대결이면 일반적으로 다들 불꽃 타입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레벨이나 이런 것도 똑같았고 그때는 뭐 노력치 뭐 이런 실전 배틀을 대회에 나갈 정도로 실전 배틀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제가 졌어야 했어요. 왜? 저는 풀타입 포켓몬인 모부기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모부기가 그 불꽃 기술 중 하나를 버티고 제가 역으로 불꽃숭이를 죽였던 그 기억이 있어서 또 DP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기억이고요. 이런 전투 아니면 스토리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즐긴 것 때문에 뭐 이런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포켓몬 DP가 제 최고의 기억이었고 또 이걸 좋아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만 해도 닌텐도 DS로 플레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도트 그래픽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도트 그래픽도 예뻤고 그 도트로 구현한 그 색감이 그 시대만의 색감이 잘 표현됐다라는 평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평점이 좋았던 DP는 2021년에 리메이크를 확정받게 되고 2021년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리메이크작이. 자, 이제 또 많은 흑역사를 지닌 게임. 포켓몬스터 DP가 많은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제 많은 흑역사를 보여주는 게임인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그리고 샤이닝 펄이 출시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자세히 말하면 4개를 소개해드리는 거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포켓몬스터 DP는 게임 프리크가 개발하고 닌텐도가 유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했었나요? 만약 잊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네요. 아무튼 포켓몬스터 DP는 게임 프리크가 개발을 하고 닌텐도가 유통을 했어요. 그런데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은 ILCA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닌텐도가 유통을 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정말 DP를 기대하고 있던 모든 유저들에게 그야말로 빅엿을 선사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방송에서 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큰 굴욕을 선사해 줬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최고의 굴욕을 선사해 줬어요. 네, 요 이상, 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DP의 평점은 그래도 80점이 넘었잖아요. 이번 작품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은요. 점수가 메타스코어가 73점입니다. 그리고 유저 평점이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낮죠? 근데 이렇게 받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작들에 비하면 스코어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평타는 쳤다라고 평가는 되지만 그래도 포켓몬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지 않게 최악의 평가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콘텐츠를 확장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뭐 좀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 게임의 버그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일 중요했던 게 그래픽이랑 연출이 너무나도 퇴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 2D 도트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서 3D를 설정을 가져왔어요. 저도 왜 이런 결정을 포켓몬에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3D 연출을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등신이 되는 이등신의 머리와 몸통으로만 보이는 그런 그래픽이 연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초반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처음 공개된 영상에서 굳건이다.
내 캐릭터들을 굳건이로 만나야 하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요. 내 추억의 게임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라는 배신감이 많이 밀려들어서 이게 좀 많은 혹평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뭐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거기다가 연출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거기다가 다른 게임과 연동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았고 또 다른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랑도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혹평을 받았어요. 뭐 하지만 그래도 패키지판 판매량이나 이런 흥행은 또 잘 됐는데 영국이랑 일본에서는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보였다고 해요. 거의 소드실드라는 작품이 이전 작품인데 그 이전 작품에 걸맞는 그런 판매량을 보였고 영국 주간 판매량에는 거의 1등, 2등 이렇게 차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하네요. 또 최종적으로는 역대 스위치 타이틀 판매량 9위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추억 덕분에 그래도 좀 분하지만 산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루가 펄기아 죄송합니다. 샤이닝 펄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때 그 찬란함을 다시 한 번이었는데 정말 찬란했죠. 여러 의미로 찬란함을 다시 느낀 이를 갈면서 느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2등신 SD 캐릭터로 보여진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그래픽 때문에 굉장한 혹평을 받았었고요. 심지어 이 그래픽이 한번 수정한 그래픽이지만 그래도 그 색감과 쉐이더가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쾌했다. 네,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토리나 뭐 OST나 이런 것들은 다 이어져 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하 대동굴 탐험, 그 다음에 해당화 파크라고 하는 이 동굴 대탐험, 해당화 파크 이 두 가지는 그 전작에도 있었던 콘텐츠거든요. 이 콘텐츠 두 가지는 그대로 이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도 즐겼는데 이거 즐기면서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즐기긴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스타팅 포켓몬으로 모부기를 똑같이 데려갔고 근데 기억에 많이 남지 않는 걸 보면 DP보다 기억에 많이 안 남는 걸 보면 정말 그냥 DP구나 이 생각을 하고 즐겼던 걸로 보이네요. 사실 지하 동굴 탐험도 지하 대동굴 요것도 많이 컨텐츠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비밀기지 꾸미기도 이 전작인 DP에서는 굉장히 다채롭게 꾸밀 수 있었어요.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런 뭐 동상을 둔다던가 가구를 둔다거나 뭐 벽지를 바른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쪽으로 돌아와서는 그냥 포켓몬 동상만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퇴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요. 거기다가 콘테스트라고 하는 요소도 있었는데 이 콘테스트는 포켓몬을 꾸며서 그 포켓몬으로 어떤 미적인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미니게임 형식의 게임이 있었는데 이 콘테스트 쇼도 좀 미니게임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장신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아쉬웠다라는 기억이 있네요. 여차저차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임이지만 그래도 이게 그래도 리메이크 해줬으니 다행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플레이를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리메이크작은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도 아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아르세우스라는 포켓몬도 4세대 포켓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세대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은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리전작이다. 리메이크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DP로 돌아가서 사실 이때 포켓몬스터 디아루가 펄기아의 외전작, 업그레이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스터 PT 기라티나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서는 디아루가 펄기아를 전설로 내세운 게 아닌 기라티나라는 포켓몬이 등장하는 4세대 그 지방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마이너 체인지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게임성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새로운 전설 포켓몬이 등장한다. 이런 소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겼고 메타스코어랑 유저평점도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메타스코어는 83점, 유저평점은 8.9점을 찍었는데요. 스토리,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전 작품인 디아루가 펄기아의 장점을 유지하고 모자랐던 시스템, 게임성을 뜯어 고쳐서 포켓몬스터 굴지의 명작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작품입니다. 저도 PT를 또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 PT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즐겼다라는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PT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포켓몬스터 4세대의 OST들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세대 곡들, 4세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긁어 모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곡들을 한 대여섯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기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우선 제가 어떤 곡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영원의 숲이라고 하는 숲에서 들리는 OST 하나, 호수에서 들리는 OST, 209번 도로라는 특정 도로에서 들리는 OST들, 그 다음에 특정 마을에서 들리는 OST들, 신수마을, 들판시티 이런 OST도 들려드릴 거고 거기다가 파도타기라는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 들리는 OST, 엔딩곡 이렇게 여러 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곡들 지금 한번 듣고 또 음악 한번 소개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포켓몬스터 신작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또 안 매기고 넘어갈 뻔했네요. 오늘 점수를 매겨야 될 게 벌써 5가지인데 제가 포켓몬스터 DP, 그 다음에 PT, 그래서 디아루가 펄기아, 기라티나까지 합쳐서 얘네 3가지를 한 번에 평가하자면 추억 보정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추억 점수 1점을 더해서 5점 만점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4세대 닌텐도 DS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꼭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포켓몬스터 게임이고요.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은 평점 3점? 3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2.5점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닌텐도 작품이 가져가는 기본적인 재미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만들었어요. 만약에 첫 번째로 포켓몬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4세대라는 게 있네. 이 4세대 포켓몬을 즐기고 싶다 하셨을 때 전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랑 이 샤이닝 펄을 굳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게임을 추천해주지 얘를 입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작품으로 장점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입문으로 하게 된다면 절대 다른 포켓몬을 했을 때 실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실망을 했던 작품이다 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엔 진짜 OST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켓몬스터 DP OST 릴레이를 듣고 오셨습니다. 영원의 숲, 호수, 209번 도로, 신수마을, 들판시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파도타기, 그 다음에 엔딩곡까지 이렇게 총 6곡 들려드렸나요? 6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또 신작 소개 타임인데요. 포켓몬사 측에서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무려 지난달에, 저번 달에 나온 게임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포켓몬 프렌즈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025년 7월 22일, 진짜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나온 게임인데 원더파이라는 원더파이가 개발을 하고 포켓몬 컴퍼니가 유통을 한 작품입니다. 퍼즐 게임이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뭐라 해야 되나요? 옛날에 두뇌 트레이닝 게임이라고 하나요? 딱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머릿속이 술술 풀리는 재치 만점 문제에 도전해보자. 요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외전작과 같은 퍼즐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그 다음에 포켓몬이라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두 곳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모바일에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플레이를 했고요. 사실 이게 포켓몬에서 1년에 2번 포켓몬 프레젠트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때 포켓몬들의 전반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때 바로 프레젠트에서 보여주고 언제부터 다운로드가 되냐? 지금부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작품입니다. 실제로 게임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의 이제 보너스 팩이라고 하죠. 일명 DLC. 이 DLC가 이제 49,000원에 모든 DLC 팩들을 살 수가 있고요. 원래 이 게임은 이제 하루에 한 번 3가지 문제를 풀고 이제 실뭉치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만 풀고 실뭉치 하나를 얻어서 그 실뭉치를 기계에 넣게 되면 원하는 건 아니고 랜덤으로 포켓몬 인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인형을 착실하게 모아서 방을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도 퀘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포켓몬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무과금 유저라면 매일 한 번씩밖에 플레이를 하지 못하지만 과금을 한다면 과금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풀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팩들을 일정 팩들을 구매를 할 시 더 많은 포켓몬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잡고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네,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런 게임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네, 요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걸 해봤을 때 와, 두뇌 트레이닝이네? 이렇게 느꼈었고 실제로 문제들도 되게 많고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팩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풀면서 전 좀 재밌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풀면서 재밌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거 매일은 못하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하면서 훈련은 할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말하니까 나이를 먹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즐겼고요. 또 아직도 가끔씩 즐기고 있는 게임인데 그래도 꽤 잘 만든 외전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 자체는 없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매겨본다면 그래도 별점 한 4점은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점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일단 퍼즐 게임이다 보니까 진짜 퍼즐 푸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뇌풀기 정도 이런 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딱 그렇게가 끝이에요. 정말 퍼즐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할 건 없습니다. 네, 설명도 이 정도만 하면 잘 설명했다라고 저는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외전작 격인 다른 게임이 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임이고, 실제로 방을 꾸미고 그걸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제가 주제를 포켓몬으로 잡고 포켓몬 DP, 그 다음에 DP의 리메이크 버전인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 이렇게 두 개, 크게 보면 두 개, 작게 보면 4개, 5개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뒤에는 포켓몬스터 신작인 포켓몬 프렌즈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4세대를 가져온 이유가 제가 추억이 있는 게임이라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실제로 저랑 제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 포켓몬스터 4세대가 첫 작품이거나 아니면 5세대가 첫 작품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일단 4세대가 첫 작품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 8살, 10살 뭐 이때 접했던 것 같은데, 한 이 나이대쯤에 접할 수 있는, 닌텐도 하면은 또 포켓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가져왔고요. 또 대회 얘기까지 하면은 얘기가 많이 루즈해지긴 하지만,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 한국 챔피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세준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포켓몬 역사에, 배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왜 보통 저희가 대회라고 하면 정말 강하고 세고 이런 애들만 데리고 가서 보통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준 선수는 그때 파치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귀여운 다람쥐 포켓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람쥐 포켓몬을 가지고 1등을 거머쥐어서 히트가 됐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추억에 겨워서 이 게임을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OST 2곡 들려드리고 맞춰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영화 OST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곡들은 아닐 거고, 포켓몬스터 DP 관련된 영화 속에서 나온 아니면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온 OST들을 가지고 왔고,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W랑 웨일의 곡, 포켓몬스터 DP의 엔딩곡인 Dear My Friend라는 곡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켓몬스터 극장판인 환영의 패왕 조로아크라는 작품에 나왔던 곡인 윤하의 꿈속에서 들려드리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이 폭우 속에서도 여러분 또 새로운 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게임 DJ 배민경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람 속에 들려오는 너의 조용한 메시지는 기분 좋은 미소를 주네. 저기 새하얀 구름 뒤에 아주 높은 저 하늘 위에 여전히 너는 웃고 있겠지. 너무 빠른 우리의 익숙함이 아쉬워 나. 너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가지만 잊지 않을게 나의 친구. 너의 이름을 기억할게. 왠지 어색한 너의 웃음
들어줄래 너를 볼 수는 없겠지만 너도 내가 보고 싶다면 아직도 저기 저 벽 위엔 여전히 우린 사진 속에 무엇이 그렇게도 좋은지 너무 빠른 우리의 익숙함이 아쉬워 나 너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가지만 잊지 않을게 나의 친구 너의 이름을 기억할게 왠지 어색한 너의 웃음들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의 약속을 기억할게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바보 같은 내 얘기지만 이젠 아무 소용없지만 가끔 네가 너무 밉기도 했어 잊지 않을게 나의 친구 뜨거운 너를 기억할게 우리 마지막 그날 그때처럼 달이 저무는 밤 밝아오는 새벽빛이 같이 거울을 봐 나를 더 작게 만들어 숨 쉴 수 없어도 혼자 남겨진 하루는 다시 시작을 마치 같은 하늘 아래 나와 꼭 닮은 사람들 속을 숨기는데 너무 익숙해버린 걸 단 하나 위로는 두 발을 디딘 이곳에 우리가 함께란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꿈속에서 널 보았어 하늘도 알아 나에게 왔어 어디든 갈 수 있어 가진 날개를 펼쳐 몸에 맡겨 나를 믿어줘 지나쳐버린 일이라 발끝을 보고 걸었던 날들 다시 무릎을 세워 꿈을 꾸는 것처럼 눈을 감아 내게 돌아가 하나뿐인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서툰 뿐인 나에게 어깨 기대도 된단 것 한 걸음 멀어도 마주친 시선